고! 달슨의 라이브. 자, 오늘 일단 위클리 라리가 한번 가봐야죠.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네네. 레알 이겁니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아자르. 아자르. 네. 레알 마드리드가 A매치 브레이크 들어가기 직전에 발렌시아에게 무자비하게 4대1로. 깨졌죠. 네. 예. 그날 경기 저 보면서 왜 이래? 레알 왜 이래? 물론 맞아요. 발렌시아가 웬일이야는 있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막 PK 엄청 내주고 맞아요. 그래서 뭐 뭐야 얘네들 다 합동으로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레알이 안 좋죠? 그쵸. 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실은 지난 시즌부터 가장 큰 화두에 오르고 있는 아자르가 있겠죠. 뚱자르. 네. 아자르가 첼시에서 그렇게 잘하다가 레알 마드리드 봤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일단은 몸무게를 네, 맞아요. 왜 그렇게? 근데 원래 첼시 시절 때도 네, 맞아요. 비시즌 갔다 오면 살이 좀 쪄있고 그 이렇게 뭘 좋아한다고 하더라? 햄버거인가? 도넛인가? 뭐 그런 류. 네, 도넛인가 피자를 엄청 좋아해요. 그런 류 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너가 같이 뛴 선수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수는 누구야? 이러면은 루카쿠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는데 너가 경험해본 선수 중에 가장 게으른 선수가 누구야? 이랬더니 난 거 같은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게으른 걸 아는데 이걸 통제 못하는 사람. 아니 근데 난 사실 그 고통도 좀 이해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게 사람들한테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이어트라고 하면 안 되거든. 아 그렇죠. 내가 기본적으로 살찌는 유전을 갖고 있으면 그게 찌는 그래서 그 굉장히 누군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맞아요. 누군가는 또 그런 게 또 자유롭게 뺄 수도 있어. 건강을 위해서 뭐 체중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유전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 예. 오케이. 아자르. 그래서 이제 뭐 예. 사실 콘테나 사리 감독 이런 감독들은 엄청나게 식단 관리를 막 하는 감독들이잖아요. 예전에 벵거도 유명했죠. 예. ben거가 아스날 처음에 1990년대 중반에 딱 넘어갔을 때 식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맞아요, 전까지 영국 애들은 햄버거 왜 먹으면 안 돼요? 콜라 왜요? 그랬더니 no 해가지고 그러겠잖아요. 먹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 왔더니 지단 감독은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식단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자기가 관리가 안 됐는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와서 살도 엄청 찐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신체 밸런스가 좀 무너지면서 부상도 자주 당하고. 레알 마드리드 와서 몇 경기나 뛰었나 살펴봤더니 이게 총? 네. 네네. 레알 마드리드 온 이후부터 62경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25경기에 나왔습니다. 진짜? 네. 그럼 절반도 못 나온 거죠, 사실? 와, 진짜 많이 안 뛰었구나. 그리고 사실 이 25경기가 뭐 풀타임으로 뛴 것도 아니고 부상이 있었으니까 후반전에 잠깐 나오고 전반전에 잠깐 나왔다가 부상당해서 다시 나가고 막 이런 경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당 시간도 저렇게. 네, 경기당 시간 나눠보니까 67분. 아니, 그래서 25경기 결과적으로 뛰었는데 공격 포인트가 저거밖에 안 돼요? 2골 7도움. 못했구나. 그쵸. 일단 경기 자체도 일단 못하고 신체가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잘할 수가 없겠죠. 네. 야, 이거 대박이네. 그런데 이번에 또 코로나에 걸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기사가 아자르가 이제 올해 2월 이후에 4경기 이상 연속으로 나온 적이 단 한 경기도 없다. 3경기 나온 것도 레알 마드리드 온 다음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3경기를 연속으로 나온 경기가. 그래요? 네, 그리고 다 이제 2경기 나오고 쉬고 1경기 나오고 쉬고 부상당하고 이러면서 4경기를 일단 돈 너무 쉽게 버는 거 아닙니까, 아자르? 그렇죠. 행복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비판을 또 받으니까 지단 감독이 이제 뭐 인터뷰를 했죠. 뭐 아자르에게 위로 문자도 보냈다. 뭐 곧 이겨낼 거다. 코로나도 뭐 이겨내서 뭐 다시 합류할 거다. 뭐 코로나야 사실 이게 극복해야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자르 이적료가 1,400억 정도죠, 추정으로 하긴. 근데 그 이제 이적료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선. 아까 25경기 뛰었다 그랬죠? 나눠보라 그러시죠. 1,400억 주급은 얼마예요? 인생은 아자처럼 사는 겁니다. 예. 그 산체스에 비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베일 다 이제 아니에요. 아자르 밑에예요. 네. 사실 전술적으로도 이제 아자르가 사실은 호날두가 이제 이적한 이후에 네네. 아자르를 호날두 넥스트 이제 에이스로 생각하면서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아자르와 호날두의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아자르가 이제 합류를 했을 때도 사실은 그 호날두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냐.
전술적으로. 전술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계속 있었고 사실은 이제 호날두의 빈자리를 아자르가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네네. 레알 마드리드에 있었을 때 마지막 4시즌을 갖고 와봤는데 거의 뭐 30%, 40% 팀이 득점한 골 중에서 이제 거의 한 30%, 40%를 차지하는. 진짜 많이 했네. 그쵸. 많이 골랐다. 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리그에서만 보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가 있을 때 957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호날두가 311골을 넣었습니다. 대박이네. 네. 골은 잘 냈네. 네, 그래서 이제 아자르가 사실은 저 득점을 어떻게 좀 커버해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근데 아자르는 사실 호날두만큼 득점하는 선수가 아니죠. 이제 첼시에서 있었던 이제 마지막 4시즌을 가져와 봤는데 이제 16골이 최고 커리어 하이입니다. 네, 그래서 아자르 자체가 일단은 뭐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다. 물론 저 정도면 득점이 많은데, 그쵸, 많은데 호날두와 비교했을 때는 호날두의 그런 어떤 득점의 양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아자르는 우리가 이제 크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 막 막혀. 네. 공격이 안 돼. 그럼 막 혼자 막 해가지고 맞아. 균열 일으키고 자기가 넣기도 하고 만들기도 네. 하고 그런 약간 상대의 수비를 깨버리는 크랙이었는데 그쵸. 완전한 피니쉬로서의 뭐 저 아자르가 프리미어리그 항상 득점하라고 그랬던 맞아요, 선수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오케이. 그것까지 했으면 이제 메시인 거고. 그렇죠. 맞아. 그래서 이제 득점하는 선수가 아닌데 사실 호날두의 자리에 또 들어오다 보니까 네. 사실 이 득점이 사실은 벤제마나 뭐 베일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분산이 돼서 돼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됐고 호날두가 이적한 이후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전체적인 득점력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른쪽이 호날두가 있을 때, 네, 5시즌 이적하기 전에 이제 5시즌. 저 리그에서만 라리가? 그렇죠, 리그에서만. 와, 라리가 저 엄청났죠? 엄청 넣네. 네, 그런데 호날두가 이적한 다음부터 득점 수가 엄청 줄어들었죠. 눈에 그냥 쏙 들어오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호날두가 이적한 이후에 득점이 부족해졌다. 이것이 일단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큰 이제 포인트. 이제 호날두 아자르가 어떻게 다르냐 보시면 이제 전술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네, 활동 반경을 한번 보시면 호날두 같은 경우는 측면에 있다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선수죠. 45도 각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뭐 살라나 뭐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처럼. 그런데 이제 아자르의 활동 반경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아자르는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움직이는 선수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크랙으로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저 호날두 거 볼까? 그러네. 호날두는 박스 안이 훨씬 더 빨가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비교하면 이거 봐. 그렇죠. 아자르는 이런 식으로 밖이 빨간데 호날두는 안이 빨갛다. 확실히 안이 빨가네. 이게 확실히 스타일이 다른 선수다. 그래서 이렇게 웨데가르드 같은 이제 또 공격수들 이제 공격진에 좀 변화를 줬는데 이게 사실은 웨데가르드도 벤제마와 좀 겹치는 상황이 많죠. 벤제마가 약간 내려와서 가짜 9번 하니까. 같은. 네. 근데 이제 아자르, 뭐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아센시오 막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호날두처럼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막 침투를 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선수. 그러면 이해가 좀 되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박스 안에 그러니까 이게 무리뉴 감독이 레알 때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벤제마를 좀 내려가지고 가짜 맞습니다. 9번처럼 하고 호날두를 박스 안으로 침투시킨 가짜 7번. 네. 지금 사실 손흥민과 케인. 맞습니다. 그런 역할이죠. 케인이 벤제마처럼 내려오고 네. 손흥민이 지금 그때 당시 호날두처럼 박스 안으로 침투하고. 네. 사실 원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아자르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네네. 사실 이게 득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시즌부터 각광을 받은 선수가 발베르데죠. 사실 발베르데가 중원에서 사실은 기동력적으로 하면서 뭐 중원 싸움에 엄청난 기여를 많이 해주지만 네네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발베르데가 잘하는 게 저 침투하는 거죠.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거. 그럼 이해가 좀 되네. 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선수가 잘하냐 못하냐 이것도 있겠지만 전술적으로 할 때는 뭐가 이유가 있는 건데 아자르는 저 침투가 들어가서 뭔가 피니시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 발베르데는 직접 침투하다 보니까 발베르데 역할이 중요해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드리치가 지금도 사실은 잘하지만 조금 컨디션이 내려가면서 발베르데가 주전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 역할. 침투하는 역할을 모드리치보단 잘하잖아요. 그렇죠. 모드리치는 아무래도 또 이제 원래 그런 스타일도 아닌데다가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발베르데 역할이 뭐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좀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저 크로스의 역할. 토니 크로스. 네,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는 저 크로스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워낙 뭐 이 패스에 대한 퀄리티가 좋은 선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주변에 모드리치도 있고 벤제마도 내려오고 옆엔 또 마르셀로도 있고 하니까 일단 크로스한테 보내주고 크로스가 주변에서 저기서 만들어가다가
이제 뭐 패스 앞으로 호날두가 침투에 들어갈 때 패스해주고 뭐 음? 이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마르셀로가 최근 폼이 엄청 안 좋고 너무 못했는데. 네. 나 지난번 그 뭐야 발렌시아 경기 때도 진짜 보고 맞아. 막, 와 이렇게까지 못하나? 막 이게 세월을 그리고 못 이기나 봐. 모드리치도 사실은 뭐 잘해주지만 컨디션 관리가 잘 됐을 땐 잘해주지만 사실 풀타임을 계속해서 뛰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 크로스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 자체도 지금 최근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지역에서 어떻게 조금 이제 저 빌드업 자체를 조금 더 다시 살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아자르가 그 볼 점유를 할 때 볼을 소유해주고 좀 빌드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컨디션이 돌아온다면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자르가 저기서 네 이제 뭐 이제 크로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빌드업 자체가 조금씩 불안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호날두보다는 잘해줄 수 있다. 아자르가 들어갔을 때. 아 오히려 그러니까 호날두와 스타일이 다르니까 아자르를 네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아자르를 좀 다르게 활용을 해서 아자르가 저 위치에서 이제 뭐 패스를 받아서 볼을 소유해 준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저 왼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빌드업이 아자르가 좀 살아나기만 한다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벤제마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자르가 뿌려주면 누군가 올라가서 피니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뭐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나오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왜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건 좀 좋은 거. 그러니까 아자르가 직접 침투가 안 되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네. 이렇게 올라가서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자기가 피니시를 하고 케인이 내려와서 맞습니다. 볼을 뿌려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서 연결은 그래서 되는 거군요. 전술적으로.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자르의 어떤 스타일보다는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이 현재 레알에 맞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저 아자르를 뭐 중심으로 좀 뭐 빌드업을 만들어간다, 뭐 경기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엔 저 반대편에서 침투해줄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한테는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손흥민의 이적설도 사실은 그 후보군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 침투해줄 수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비니시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호드리구 선수도 있고, 아센시오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결정력 자체가 높은 건 아닌데, 손 선수는 사이드에서 뛰면서도 결정력을 갖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술적으로 흐름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왜 레알설이 나오는지는 알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사실은 뭐 은바페도 사실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뭐 이 이적에는 되게 구도가 복잡한 게 많아요. 맞아요. 뭐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넌 이유 문제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니라 그냥 전술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아자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자르가 지금 몸무게 문제라든지 폼이 좀 안 된다. 부상이 많다. 이런 것도 지금 레알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전술적으로도 호날두와 아까 그 움직임의 차이, 히트맵을 비교도 해봤지만 이분적으로 이 전술에 맞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게 아자르의 역할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호날두가 했던 그 역할을 줄 수 없다 지금. 스타일이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아자르에게는 다른 롤을 주고 그러면 예전에 했던 호날두는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해야 되겠네. 아니면 어린 선수들이 성장을 하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손흥민과 연결된다. 오케이. 사실 근데 그 역할이 사실은 팬들이 기대했던 건 베일이었죠. 그렇지. 그래서 아자르가 들어와도 아자르가 호날두와 달라도 반대편에서 베일이 침투해주면 되니까. 그러네. 그걸 생각했는데 또 베일은 또 나가버리고. 그러네. 베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오케이 이해가 되는 거. 근데 만약 손흥민이 가서 사이드에서 뛰면 마르셀로 때문에. 마르셀로는 이제 밀리지 않을까요? 점점. 레길론하고 같이 와야 되겠네. 패키지로 레알로 와야 되겠네. 레길론은 이제 다시 부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레알의 측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이런 좀 전술적인 단계가 있지 않나. 이해했어요. 지금 뭐 원하는 1순위는 은바페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 이제 은바페가 아까 얘기했던 그 롤로 좋네. 그렇죠.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은바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날두가 했던 그 롤을 직접 침투까지 해서 골까지 넣는 거는 은바페. 레알은 마네랑 어울린다. 맞아요. 마네도 비슷한 그러니까 스타일이죠. 지금 다 아자르의 위치에 왜 연결 다 되는 거네. 은바페, 손흥민, 뭐 마네. 맞아요. 왜 연결되는지 알겠네. 뛰어들어갈 선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네.